자, 그러면 스팍 SQL은요. 자, 스팍 SQL은 우리가 그 관계형 DB에서 SQL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형 DB의 DB 언어가 SQL인데 그거를 응용 프로그램과 바인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JDB, 우리가 관계형 DB에서도 JDBC 뭐 이런 걸로 커넥트도 하고, 그 다음이 콜레벨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콜레벨 인터페이스 하고 자바 바인딩 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코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관계형 DB 쪽에 그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 SQL하고 그 바인딩 시키는 거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서도 SQL의 데이터 샤딩 된 부분, 병렬 처리 그런 부분은 스팍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는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관계형 쿼리 랭귀지,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SQL이죠. SQL이 전통적인 오라클, 뭐 MySQL 뭐 이런 관계형 DBMS에서 도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학원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으면 요 DBMS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보게 돼 있고요. 거기서 쿼리 프로세싱이 이런 툴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형 DB 대학원 레벨 과목을 들으면 이걸 다 아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안 들었다면 학부에서 컴파일러 과목을 들으시면 그 앞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SQL이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언어로 짜진 어떤 문장을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 파싱을 해요. 파싱은 자연어 하듯이 문장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 파싱은 주어진 신텍스 룰이 맞느냐, 우리가 SQL에서도 신텍스 되게 중요하죠. 프로그램 언어니까 자바도 신텍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대표적인 롤이 그 언어의 구문에 맞게 프로그래머가 문장을 만들었느냐, 그거를 체크하는 거, 그게 이제 파싱의 하나의 주요 기능인데, 그걸 하고 시멘틱 체크도 하고 쉐어드 풀 체크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테릭한, 이게 파싱은 컴파일 타입이니까 스테릭 타입 체킹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죠. 그래서 이게 읽은 다음에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한다는 얘기는 SQL문을 릴레이셔널 알제브라,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웠죠. 알지브라, 연산식, 관계 대수식, 그죠? 관계 대수식으로 이거를 번역을 합니다. 왜 관계 대수식을 번역하냐면, 관계 대수식은 추리 형태예요. 이렇게 추리 형태로 SQL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SQL문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형 연산자들이 노드로 표현이 되고, 그 노드의 순서가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번 합니다. 스테릭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제브라 익스프레션으로 변형한다는 얘기는 추리 형태로 변형을 해서, 그래서 요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요 데이터에 대한 스태티스틱스, 그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냐 아니면 디스팅트한 밸류 값이 몇 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치하는 방법, 인덱스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요 스태티스틱 쿼리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남녀를 서치하는 거는 0.5 정도의 셀렉티비티가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남녀 셀렉티비티는 0.9, 남자가 더 많을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셀렉티비티에 대한 통계죠. 과거 쿼리를 수행했을 때,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작은 쪽을 먼저 수행하는 게 빠르잖아요. 디스크 IO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옵티마이저가 하게 되고, 그 옵티마이저의 결론으로 아까 그 추리 형태지만 이 추리가 변형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쿼리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런타임 플랜이 나와요. 이건 로직 플랜이 되고 이게 런타임 플랜. 그러면 얘를 실제로 런타임에
유저가 요청을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컴파일 타임이고요. 그죠? 컴파일 타임. 그 다음에 런타임은 익스큐션 플랜을 그대로 수행하는,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질의 결과를 뽑아내는, 그게 이제 옵티마이저와 이벨루에이션, 이렇게 네 단계로 일반적인 오라클, MySQL 이런 친구들이 쿼리를 구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있죠. 일반적으로 자바나 C 뭐 이런데 인베이딩이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게 컴파일 타임을 많이 갖고 옵티마이즈를 많이 하고, 런타임에 그냥 인터랙티브 환경에서 쿼리 랭귀지를 표현을 했다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되게 축소된 형태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런타임에 수행이 돼야 돼, 한꺼번에. 두 가지 페이지, 두 가지 모드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스팍 코어를 가지고 자바로 SQL, 스팍 SQL을 돌린다는 뜻은 첫 번째입니다. 그죠? 컴파일 타임에 파싱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나중에 런타임에 돌리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에 인베딩이 돼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런타임은 이제 하이브 쪽인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다 섞여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코드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팍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스트럭처드, 일반적인 관계형 DB에서 리퀘스트가 너무 많으면, 이게 병렬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리퀘스트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인데, 관계형 DB의 리퀘스트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로레벨 데이터들, DB 오퍼레이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강 신청처럼 리퀘스트가 버스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리퀘스트가 버스트면 데이터 오퍼레이션이 그 하나하나를 수행하다가 딜레이가 너무 많아져요. 예? 그래서 리퀘스트가 많아지면 세 단계로 얘를 솔브하게 됩니다. 세 단계 연속적이죠. 초반에 이제 웹 기반이다 그러면 리퀘스트로 오면 앞단에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해서 웹 서버, 물리적으로 분리된 웹 서버한테 이걸 나눠줘요, 리퀘스트를. 수강 신청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웹 서버는 또 자기가 필요한 쪽에 그 들어온 리스크에 따라서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얘도 독립된 서버로 돌게 돼 있고요. 그럼 거기다가 웹 서버가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로드 밸런싱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여러 컴퓨터, 그러니까 웹 서버당 한 대, 컴퓨터 한 대다 그러면 병렬 시스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 샤딩 기반의 병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으로 로드를 나누어서 로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웹서버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남는 기능이 뭐냐면 DB 서버 쪽에서 요 리플리케이션, 그죠? DB 서버 하나하나가 다 마스터라고 보고 이걸 또 여러 개로 미러링을 합니다. 미러링을 SN이죠. 그때 얘기했죠. SAN, 스토리지 에리아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DB 서버 하나지만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를 둬서 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작업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게 리드냐 라이트냐를 보고, 리드 옹리 그냥 검색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미러링이 되어 있는 복수계의 서버 슬레이브에 미러링을 해놓고, 미러링이라는 얘기는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항상 리얼타임으로 복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실시간에 복제하는. 그래서 미러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옹리다 그러면 어떤 슬레이브에서 가져와도 똑같은 값이죠. 왜? 트랜잭션 처리의 기반이니까 SQL은. 그래서 복사본이 있어도 언제든지 동일한 값이 되도록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중에 어떤 놈이 리스폰스를 하더라도 동일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라이트다 그러면 이때는 마스터로 가서 락킹 메커니즘을 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모든 슬레이브의 해당 값을 다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3단계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로드 밸런싱에서 여러 노드에 분산시키고 DB 서버에서 분산시키고 이 뒤에 있는 슬레이브한테 또 리드 라이트에 따라서 분산시키는 요 3단계로 로드를 컨트롤합니다. 여러분들 수강시장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보면 얼핏 보면 야 이거 병렬 시스템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이거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특정 DB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DB가 되게 작은 애들이라고 보면 그 로컬리티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 사이즈가 스키마 하나당 되게 커서 이쪽을 병렬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단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스팍에. 그래서 스팍 SQL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개를 해보면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건데 목적이 정형 데이터, 관계형 DB 데이터죠. 우리가 정형 데이터는 엑셀과 같이 정해진 스키마에 대한 데이터인데 하둡에서의 MR은 이 하이브가 했던 거예요. 그 기능을. 하둡도 우리가 무정형 뭐 이런 걸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이브에 계속 나와요. 초기에 썼던 거고 지금도 많이 씁니다. 뒤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형된 스키마에서 하둡 위에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정형 스키마의 SQL 하는 거라면 스팍에는 스팍 SQL이 있다. 이게 대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RDD를 SQL을 가지고 변환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얘의 데이터 소스는 기존의 하둡하고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이슨, 뭐 ODBC, JDBC, 뭐 다양한 것들을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파켓이라는 컬럼나 DB 쪽하고 많이 바인딩을 시켜놨어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오라클이나 이런 거는 로우 기반의 저장 스트럭처입니다. 하나의 로우가 연속적으로 디스크 섹터를 잡고 있는데요. 파켓 같은 경우는 컬럼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초기에는 스팍 SQL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샤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왜 상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뒤에 다시 과목을 들으시면 하둡 생태계들 이름을 다 동물을 줘요. 왜냐하면 하둡 자체가 코끼리라고 보고 코끼리 인형을 따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샤크라고 그 스팍에서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스팍 SQL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의미를 전달을 위해서. 그래서 샤크가 하이브를 위한 거였는데 스팍 SQL로 바뀌고 하이브 온 스팍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샤크가 결국은 하이브하고 통신을, 그러니까 접근성, 그러니까 인터오퍼빌리티죠. 서로 상호 관계성을 스팍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현존하는 하이브와 스팍을 연결하는 걸로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팍의 하이브 인터페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와 별도로 스팍 자체적으로 하이브를 안 써도 되는, 얘는 그냥 꼭 하이브의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팍 SQL은 하이브랑 별도로 정형 레코드들을 잘 SQL 기반, SQL 언어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그거를 자기 병렬 시스템인 스팍에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두 계열로 나뉘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크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스팍 오버뷰를 보면 많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RDD를 변환한 다음에 스팍 코어 엔진, 여기까지가 이제 스팍 코어예요. 지난 장에 배웠던 이게 이제 스팍 코어의 밑에 깔리면서 위에 스팍 SQL, 우리가 지금 OS 위에 DBMS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 위에 관계형 DB 뭐 이런 애가 올라가서 관계형 DB적인 어떤 상황들을 DBMS가 해결해주고
네, 파일이나 뭐 롯단을 OS가 해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요게 지금 OS라고 보시면 되고, OS 위에 있는 DBMS, 스팍 DBMS가 스팍 SQL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형 DB에 있는 옵티마이저를 이름을 붙여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SQL 옵티마이저죠. SQL 옵티마이저. 얘는 데이터셋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옵티마이저 이렇게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해야만, RDD로 표현한 걸 변환해 줘야만 이 옵티마이저가 돕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 JDBC 뭐 이런 데이터랑 같이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QL 스팍 SQL을 쓰려면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프레임들을 써야 되고, 그래서 스팍 컴포넌트를 보면 이게 지금 하이브 서포트가 뭐 26%,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하이브, 기존의 하이브를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는 스팍의 DB 옵티마이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 우리가 지금 앞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죠. 요거 관계형 DB에서 옵티마이저가 하는 기능을 스팍에서 똑같이 합니다. 왜? SQL 문이니까.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제브라와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된 거로 변환을 해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스스로 합니다. 누구한테 맞게? 스팍 환경에 맞게 스스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BMS다. 이게 이제 DBM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스팍 코어는 OS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팍 SQL 코어, 스팍 SQL 코어는 미안합니다. 스팍 SQL 코어는 아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밑에 요 부분, 요 런타임. 스팍 SQL 코어하고 이게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개가 이제 스팍 SQL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는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계형 DB 옵티마이저와 똑같은. 그래서 SQL 쿼리 문이나 데이터 프레임,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 세트 돼요. 여기 지금 빠졌는데 데이터 셋, 이 두 개는 좀 이따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가 인풋으로 받는 거는 SQL 쿼리,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셋. 데이터 셋이 나중에 나온 거고요. 데이터 셋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로지컬 플랜으로 만들어서 카탈로그, 이게 카탈로그가 뭐예요? 일반적인 스키마죠. 우리가 관계형 DB, 크리에이트 DB로 만들어 놓은 정형 스키마, 크리에이트 DB로 만드는 스키마의 도움을 받아서 SQL문을 파싱해서 로지컬 플랜을 만들고, 이 로지컬 플랜을 옵티마이즈 합니다. 컴파일 타임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피지컬 플랜을 만들고, 그래서 코스트 모델은 런타임 코스트를 가져서 피지컬 플랜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RDD로 돌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 당연히 룰 베이스죠. 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음 학기에 안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셀렉션을 제일 먼저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조인보다. 왜냐하면 셀렉션으로 사이즈, 오퍼랜드 사이즈를 줄여서 조인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모든 셀렉션과 프로젝션을 추리해서 리프 노드로 내려보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로지컬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추리가 로지컬하게 옵티마이즈가 되면 그걸 피지컬 플랜을 만드는데 코스트 모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몇 개냐, 프레임이 몇 개냐, 디스크 페이지가, 그거에 따라서 셀렉티비티 모델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개의 코스트 익스큐션 플랜을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단수잖아요. 하나예요. 근데 룰이니까 룰 베이스로 하나가 나오는데, 룰 베이스와 코스트 모델을 적용한 피지컬 플래닝은 여러 개의 플랜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거기에 런타임의 런타임의 셀렉티비티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플랜을 선택을 하고요. 걔를 돌리게 돼요. 런타임에. 이렇게 지금 DBMS는, 요거는 스팍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거에 그 틀을 그대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자바 바이코드로 생성을 하게 됐다.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텅스텐 익스큐션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팍 코어에서 배웠듯이 텅스텐은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을 뭐 자바와 가베리 컬렉션들을 줄이기 위한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캐시 어웨어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캐시의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효과적인 엑스큐션을 수행한다. 여기까지는 스파크 코어 쪽 기능이고요. 요게 이제 텅스탄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과 SQL 오퍼레이터, 요게 이제 스파크 SQL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코드 제너레이션 한다. 이때는 스파크 1.4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1.6까지는 데이터 셋. 그래서 이건 과거에 썼던 거고요. 이게 단점이 있어가지고 스파크 데이터 셋으로 다 합쳐버렸어요. 예, RDD랑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요거만 쓰면 됩니다. 데이터 셋. 지금도 데이터 프레임을 지원하지만 그 과거에 만든 것들을 연속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셋은 다시 정의를 하면 데이터 셋이란 기존의 RDD와 요건 이제 스파크 코어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레코드만 규명하는 거지 레코드 내에 있는 필드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RDD는. 그래서 저걸로 쓰려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키마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관계형 DB에서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고, 스파크 프레임, 파이썬 프레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고정이고 데이터 프레임 초기의 모델은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지원했고 텅스텐으로 런타임에 그 다음에 JIT 코드 제너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좀 우월했는데, 근데 RDD랑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가 돌아다니니까 얘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데이터셋, 나중에 1.6 이후부터 2.0까지는 데이터셋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RDD와 데이터 프레임을 다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RDD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펄슨이라는 레코드까지만 규명이 됩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름을 주어진 컬럼, 예를 들면 스키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컬럼별 데이터 타입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속성 이름, 하나의 레코드가 네임과 에이지와 키로 나누어지는데 그들의 데이터 타입은 각각 스트링과 인티저와 더블이야. 이건 우리가 이제 관계형 DB에서 create table로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QL을 돌리기 위한, 효과적으로 돌리려면 최소한 이 기능이 지원이 돼야 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면서 샤크에서 SQL로 이제 가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셋이라는 걸로 데이터의 어떤 분산 컬렉션으로 그래서 1.6 이후부터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서 스테이트 타입 테이핑하고 런타임 타입 세이프티가 동시에 지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쓸 때는 데이터셋으로 정의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기존의 RDD는 네이티브 JVM 오브젝트를 컬렉션으로 이걸 가져가다 보니까 데이터 타입, 내가 맞는, 내 응용 로직에 맞는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데는 되게 용이합니다. 이건 뭐냐? 무정형, 반정형, 그죠? 이때는 되게 용이해요. 그리고 컴파일 타임 타입 체킹을 적용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쓰겠다. 그냥 우리가 반정형, 무정형의 어떤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내 마음대로 타입을 정의해야 되니까 필드 크기나 이런 거를, 그럴 때 RDD가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SQL문을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 좋습니다. 스트럭처드 바이너리 데이터 텅스텐 뭐 이래가지고 하이레벨 릴레이션 오퍼레이터들이 적용되고, 요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쓰려면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거나 기존의 RDD였다면 RDD 데이터 프레임을 작업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메모리 프레셔가 많이 줄어들고 빨리 소팅하고 해싱하고 뭐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되게 빨리 한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타입 간의 변환이 비용이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숙제가 필요해서 그냥 초기에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정의해 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무정형 반정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데이터 프레임 또는 데이터 셋으로 스키마를 정의해 놓고, 그러니까 RDD를 실 때는 스키마를 정의 못 하죠. 예.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마치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별도의 구문으로 미리 앞에서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SQL이면은 그 타입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니까. 근데 속도가 RDD에 대해서 정의하면 되게 느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셋, 그러니까 데이터 셋이 데이터 프레임 포함하는 거니까 되게 빠르더라. 그래서 속도 부분에서 관계형 DB를 할 때 요 옵티마이저와 익스큐션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RDD는 그걸 못 쓰기 때문에 SQL문의 속도에서 되게 나쁘다. 그리고 도메인 오브젝의 타입을 이해할 수 있다. 왜? 필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응용 분야의 데이터 타입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셋을 쓰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걸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셋은 데이터 프레임의 장점, 그죠? 카탈리스트, 뭐, 로우 레벨, 그 다음에 얘도 RDD를 포함하기 때문에 같이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갔다 할 때 컨버전이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돼서 데이터셋으로 정의하게 되면 되게 효과적이다.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래서 뭐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 일관되게 표현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죠? 히스토리. 여러분들 굳이. 스팍 1점, 그 다음에 2.0부터 데이터셋 API와 데이터 프레임 API가 통합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습관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데이터 프레임 API는 텅스텐을 쓰게 되고 릴레이셔널 쿼리가 되고, 데이터 셋 API는 1.6에서 2.0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고요. RDD와 데이터 셋, 근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LDD와 데이터 셋만 있으면 되죠. 왜? 이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데이터 프레임이 스탠드얼론으로 지원은 됩니다. 지원은 되는데 데이터 셋으로 표현하시라. 이게 더 훨씬 변환이 나중에 더 좋다. 그 다음에 2.0 가면서 폭넓은 쿼리, 코릴레이트된 서브 쿼리, 우리가 지금 관계형 DB에서 select from where 안에 또 select from where 들어간 게 서브 쿼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2.0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예를 들어놨는데, 코드 레벨 가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제만 나눴어요. 그냥 위에 RDD 타입이라고 정의되고, RDD라는 건 변수일 거고, 그죠? 위에 데이터 타입이 아마 RDD로 정의되어 있을 거고, 생성이 될 때. 그래서 이게 필터는 셀렉션이죠. 그래서 21살보다 큰 사람 중에 라스트 네임을 맵해서 이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라. 뭐 이런 커맨드고요. 데이터 프레임, 얘도 DF도 변수인데 위에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컬럼, 이 프레임으로 넘어가면서 df 요거 하면 이게 속성 이름이 됩니다. RDD는 속성 이름을 모르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의 메소드 비슷하게 요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greater than, 요건 GT는 변수고요. 데이터 셋으로 정의하려면 이제 타입 체킹이 좀 강화돼서, 타입 체킹이 강화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런타임에 잘못되는 걸 막기 때문에 문장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스팍 컨텍스트란 용어로 만들게 되고, SQL 컨텍스트 만들고, 이게 지금 뭐죠? 여러 가지 이런 컨텍스트란 용어들이 많이 쓰이죠. JDBC 연동을 할 때도 이런 약속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이게 데이터셋이라는 변수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실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QL 표현식을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느 책이나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거죠.
select from where는 없고 src라는 데이터 셋에서 mean, max, average, standard deviation, 컬럼 1에 대한 걸 찾아다오. 데이터 프레임도 되겠죠, 얘가. 자, 그래서 스팍에서 펑션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게 지금 되게 많아요. 스팍에서 쓸 수 있는, SQL문에서 쓸 수 있는 펑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건 뭐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눈에 띄일 만한 게 요 큐브, 롤업. 요거는 아마, 2학기 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들은 사람들이라면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광경 DB에도 요, 큐브 바이 롤업 뭐 이런 SQL문이 있습니다. 이제 올랩을 지원하느라고 그룹핑 셋을 추가적으로 광경 DB에도 SQL에 추가된 거고요. 그거를 스팍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서 쓰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올랩처럼 이렇게 기능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R이 맵 리듀스가 초기 빅데이터 나올 때는 야 이걸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고 그 알고리즘을 MR 방식으로 다 써야 되고 막 이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MR스럽게 막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들 맵하고 리듀스인데 F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그 MR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는 이제 위에 이제 레이어들이 생겨가지고 MR을 직접 할 필요는 없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고 앞으로는 아마 더 레이어가 있어서 그냥 말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 MR이 어떻게 작동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게 뭐고 왜 이게 병렬 처리가 잘 됐었는지 이해는 아마 용산에 사는 PC 이제 용산도 이제 그런 거 PC 안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다 뭐죠? 쇼핑몰에서 이제 아마 사셔야 될 건데 용산이 점점 이게 줄어든대요. 웨이트가 IT로서. 자, 어쨌거나 MR의 내용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컴플렉시티 요게 이제 그러니까 MR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 개의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 지금 오토매틱 패러렐라이제이션과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사실은 자동으로 파티션을 만드는 거 이거는 하두비 하잖아요. 하두비 그죠? 사실은 하두비 쓰이면서 디폴트로 갖는 장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다 기본적으로 하드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겁니다. 로드 밸런싱 그죠? 자기가 알아서 워커에다가 데이터들 쫙 로딩하고 그게 병렬이고 분산시키는 거고 자동으로 파티션 데이터셋 하는 거고 폴트 톨러런스도 하드비 제공하고 그죠?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 IO 스케줄링, 데이터 파티셔닝, 타스크 스케줄링, 모니터 뭐 핫빗 통해 가지고 인터컴 이거 다 그냥 하드불 밑에다 까니까 되는 거고요. 요거 맨 위에 요거가 synchronization complexity 요게 이제 MR 로직상에서 맵 리듀스를 통해서 되게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맵을 동시에 다 하고 리듀스 동시에 다 해서 그거의 시퀀스를 통해서 자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병렬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거는 그것도 하드비 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하드비 없이는 MR은 존재할 수 없는 뭐 이런 거고 어떻게 보면 하드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 처리 방식 병렬 SIMD 그거다. 그래서 이제 MR은 꼭 하드를 쓰는 모든 오픈 생태계들 하이브나 마우시나 피그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로드 밸런싱 뭐 자동 다 하드비 제공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임플리멘테이션은 결국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이다. 그죠? 왜? 어차피 하드 파일 시스템이 구글 파일 시스템을 카피해 온 거고 구글 파일 시스템은 2000년대에 그때 인기 있던 야후 뭐 이런 애들 우리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모델이 돼서 만들어진 야후 뭐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셨죠. 데이터 검색 뭐 이게 이제 검색 분석이라는 거 그때 사용한 거라 뭐 트랜지션 처리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대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하는 첫 번째 옵션은 병렬 DBMS. 이게 80년대에 나온 병렬 DBMS 기술이 90년대에서 맥락이 이어져서, 이게 80년대라고 써 있죠? 예, 그게 맥락이 이어져서 거의 20년, 30년이 업계에서 쓰이는 건데, 그래서 90년대 데이터 웨어하우징, 관계형 DB로, 그래서 많은 엔터프라이즈가 써왔던 솔루션, 이게 에지이지 솔루션이다, 분석기 플랫폼에. 근데 이제 MR이라는 걸로 그거를 대체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리니어 스케일 아웃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저거예요. 야후가, 구글이 만들고 야후가 사실은 이거를 디벨롭 했다가 이제, 예, 야후는 이제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옛날에도 많았죠. 인터넷 그 넷스케이프 이거 기억나요? 예, 예, 똑같이. 자,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옵션인데 사이즈는 엄청나게 다르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MR로 하드뷰에 MR로 하는 방법하고 병렬 DBMS, 이거는 이게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병렬 버전을 사오면 거의 하드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드이랑 거의 대응되는 일들을 하도록 지금 얘도 전이가 됐어요. 오라클도 12C 이후부터는. MR 먼저 할까요? MR은 데이터 병렬, 데이터 패럴렐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모델이면서 병렬 분산에 싼 PC들을 사용해서 병렬 분산. 여기서 병렬과 분산이 하이스피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구별이 되게 모호해졌어요. 과거에는 병렬은 같은 장소에 여러 컴퓨터를 넣어서 버스로 통신을 하는, 병렬을 하는, 그게 병렬 시스템이었고, 분산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리모트 네트워크로 했던 처리어라. 80년대 90년대는 이 기술적으로 달랐어요. 근데 90년대 하이스피드 백본 나오고 병렬 뭐 엄청난 그 국가 정보화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이 둘의 바운다리가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쓰여요, 대부분. 자, 그래서 MR 같은 경우는 구글의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한 거고, 오픈소스, 하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야후가 처음에 쓰고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썼는데, 지금은 또 많이 전이를 하고 있죠. 하여튼 이게 이제 MR이라는 게 2007년 하드 파일 시스템이 나오고 거의 한 10년을 지금도 계속 이거는 이제 밑에 베이스로 쓰이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80년대부터 있었던 병렬 관계형 DB 기술입니다. 얘는 릴레이셔널 DB 기술은 거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감마, 그레이스, 이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참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예, 기억이 나네요. 예, 감마도 아마 이게 위스콘신에서 나왔던 것 같고, 하여튼 벌써 한 30년, 40년이 됐지만, 예, 박사 때 참조했던 그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 커머셜 버전도 나와 있다. 근데 릴레이셔널 DB 모델이다. 이게 정형만 제공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얘는 검색이 잘 되게 이제 인덱싱도 지원을 합니다. 검색용으로. 근데 MR은 검색이 안 되죠. 그리고 MR의 인덱스가 없어요. 그 시퀀스 처리만 합니다. 왜냐면 디스크 기반의 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다 그러면 인덱스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게 더 효율적인데. 자, 그 다음이 기존에 그 70년대부터 나왔던 S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MR은 이게 없죠. SQL이 없죠. 그리고 Advanced Query Optimizer, 최적화, 이거는 4세대 SQL 4세대 언어니까 SQL을 제공하면 무조건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은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공하고 있고, 뭐 거의 한 40년 넘게 이해됐던 기술이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명확한데 사이징의 차이죠. 커질 수 있는 차이가, MR은 엄청 커지고 병렬 이쪽은 노드 8개면 끝나요. 예. 이 통신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스케일 업을 해야죠. 각각 그래 제한이 되죠. 자, 그래서 MR은 자동화된 병렬 처리, 그래서 로우 데이터 인풋 사이즈에 의존적으로 맵 타스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 파티션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리듀스 타스크의 개수가 나오고, 런타임에는 데이터 파티션의 타스크 중에 이런 거 다
하드비 해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과 분석가들이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써야 된다. 자, 그래서 MR과 병렬 DB 다시 비교해 보면 병렬 DB는 스키마가 있고요. MR은 스키마가 없어요. 이거는 정형이라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무정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정형이라 스키마 자체를 기존으로 안 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형이다 보니 인덱스를 만들어서 빨리 검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웠고 그런 걸 하기가. 근데 얘는 무정형이라 검색용이 아니에요. 분석용이고, 프로그래밍 모델은 이게 SQL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계형 DB 쓰는 방식이랑 똑같다. 병렬이지만 MR은 CC++, 물론 대부분 자바 바인딩이에요. 이런 자바 바인딩이 있고, 얘네들을 사실은 요 레벨로 쓰기 위해서 피그와 하이브, 마톳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SQL의 4세대 언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없지만 얘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왜 4세대 언어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밑에 깔아놓고 위로 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렉서빌리티는 이거는 뭐 없고요. 얘는 엄청난 플렉서빌리티를 주죠.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늘리고 줘. 폴트 톨러런스는 코어스 그레인 테크닉. 우리가 지금 뭐예요? 폴트 톨러런스, 미러링, 뭐 레이드 뭐 그런 거 쓰잖아요. 네, 그거가 병렬 DB에서 센 기반으로 카피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할 수 있고, MR은 기본적으로 폴트 톨러런스를 하도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니까 요게 이제 비교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하이브를 볼 겁니다. 하이브를 보고 피그하고 마웃은 뒤에 볼 거고요. 하이브는 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이게 결국은 MR이라는 레이어 위에 DBMS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그래서 하이브를 요거 끝나고 나서 지금 파일 올려놨고요. 그래서 하이브를 그 다음에 볼 건데, 요 비대표를 보면 지금 하이브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덱스가 없잖아요. 하이브에는. 근데 아니요. 하드베는. 근데 요 하이브에는 결국은 병렬 관계형 DB와 비슷한 어떤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하이브에는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하드 위에 MR로 하드 위랑 엑스큐션 모델이 가져가지만, 유저 인터페이스 쪽은 이제 그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걸 해주는 게 하이브예요. 그게 이제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MR은 어떻게 보면 빨개벗은 병렬 알고리즘 가장 밑단에 하드웨어라면, 하드웨어와 OS라면, MR은 그거와 같은 하드웨어를 병렬적으로 자동시키는 어떤 레이어고요. 그 위에 이제 DBMS들이 올라간다. 하이브나 HBase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관계형 DB가 리눅스나 이런 OS 위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돼서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DB 레벨에서 병렬 DB 편의성을 제공한다.